안녕하십니까. 이제 부동산 공시법 강의하고 있는 홍승한이라 합니다. 이제 앞으로 잘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지금 새로 매도 이제 단기 코스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1편 앞부분은 이제 내용 정리 위주로 이루어지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가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내용 정리 과정을 충실히 보셔야 이제 기출문제 풀이 과정이 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좀 한정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내용 정리 과정에서 이제 핵심 콕콕 여기서 흔히 보실 때 기본적인 사항들 주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험에 나오는 부분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 또는 이제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 드리면 자꾸 이제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고 현재 우리 수업 과목이 지금 부동산 공시법 돼 있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이제 우리 흔히 이제 공간정보법 표현하고요. 과거에는 지적법 그랬었어요. 이제 공간정보법이고 또 하나 이제 부동산 등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부하실 때 초반에는 좀 공간정보법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간정보 파트는 양이 되게 적은 법이에요. 여러분들이 우선적으로 좀 잡으셔야 득점이 좀 골고루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정보법 여기는 쉬운 법이에요. 쉬운 법이고 대신 양이 적기 때문에 초반에는 어렵지만 공부할수록 쉬워질 거예요. 그 정상이고 그다음 이제 등기법이라는 법은 좀 어려운 법입니다. 어려운데 대신에 이걸 민법 관련해서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등기법을 모르면 민법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민법 때문에 이제 중요한 법입니다. 보셔야 되고요. 일단 과정상 이제 첫 번째 이제 공간정보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 이 파트 1 보시면 제목 자 펴보시죠. 보시면 파트 1 돼 있고요. 이제 목차 나와 있죠. 간단한 목차 보시면 공간정보법 돼 있고 이제 6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은 총칙이고요. 이 총칙에서는 주로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칙 제일 제하면 용어 정의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또 뭔가 하면 자 공간용어법 여기는 흔히 생활에서 쓰는 법이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용어를 정확히 아셔야 편해요. 용어 정의 보셔야 되고요. 하나 적어 놓으시고 그럼 2장 파트는 이제 제목이 토지에 등록돼 있죠. 토지 등록은 그거 나와요. 토지 표시를 어떻게 정하는가. 그래서 이제 토지 표시인데 크게 4가지 지번, 지목, 경계, 면적. 이 4개가 이제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 부분이에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이제 4개 지번, 지목, 경계, 면적 4개. 그럼 3장은 이제 지적 공부죠. 보시고 이 지적 공부는 주로 이제 등록 사항들이 시험 나옵니다. 등록 사항. 각종 지적 공부에 등록 사항이 뭐가 있는가. 보통 일반적으로 한 2문제 정도 나올 거예요. 중요합니다.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 보셔야 되고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의 공개라는 부분. 우리가 지적 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 뗄 수 있죠. 그게 공개 파트예요. 그래서 이제 공개 파트도 한 번 정도에 나올 시기입니다. 보셔야 되고요. 나오고 그다음 또 이제 지적 공부의 복구 정도. 그래서 이제 지적 공부 파트는 등록 사항이 중요하고요. 그 뒷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 간단하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럼 4장에 이제 토지이동 및 지적 정리. 여기는 보시면 토지이동이라고 돼 있고요. 토지이동 종류 한번 잘 보셔야 돼요. 토지이동 종류.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해요. 토지이동 사유. 크게 이제 7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다음 또 이제 지목 변경, 해면성 말소. 그것도 있어요. 축척 변경. 그래서 뭔가 하면 이게 대표적인 토지이동 사유입니다. 자, 요거밖에 없다면 안 돼요. 대표적으로 7가지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 또 이제 지적 정리 파트는 이제 지적 정리 절차. 그래서 이 지적 정리 절차 여기가 이제 지적법 파트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 정리 파트 별표 하나 딱 쳐놓으시고 나중에 이제 다시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5장의 지적 측량. 자 보시면 현재 우리 시험은 지적 측량 기술자 뽑는 시험이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적 측량 관련되는 테크닉한 부분들 이런 파트들은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지적 측량의 대상, 또 지적 측량 절차 그런 게 이제 중요하게 숙제됩니다. 그리고 지적 측량 제일 뒤에 가면 또 하나 있어요. 지적 측량 적부 심사라는 거. 그 정도가 이제 시험에서 언급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적 측량 파트는 줄이셔야 돼요. 내용을 넓히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우리 시험이 지적 측량 기술자 되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적 측량의 테크닉한 부분들 그 파트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벌칙 파트는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세요. 목차를 한번 쭉 보시는데 목차를 보셔야 법률에 대한 체계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잡을 수 있고 그 목차에서 이제 2장 토지의 등록, 그다음 이제 4장의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여기가 특히 이제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제 그래서 위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보셨고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총칙 가시죠. 이제 정식 명칭은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줄여서 이제 공간정보법 표현합니다. 이렇게.
근데 정식 명칭 되게 길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 하는 법률. 정식 명칭입니다. 줄여서 이제 공간정보법. 또 요거는 과거에는 지적법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다가 중간에 지적법 그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보시고 그다음 이제 1장. 1장은 총칙 파트인데 보시면 이 총칙에는 크게 내용이 한 6가지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총칙 파트인데 분류하면 이제 6가지. 첫 번째 이제 뭐 지적의 의 올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법은 똑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뭐뭐뭐의 의가 이렇게 옵니다. 첫 번째 지적의 의. 지적이라는 말이 여기에요. 지적법. 과거에 지적법 그랬습니다. 이렇게. 지적법.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그 법률의 목적. 자, 법률의 목적이 어떻습니까? 여기 이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법률 1조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제 지적의 분류. 지적 제도를 분류하자 그 말입니다. 분류. 이렇게.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그 법률의 기본 이념. 이 법률이 이제 어떤 이념을 추구하는가? 기본 이념. 여기도 기본 용어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다섯 번째는 자, 현재 보시면 공시법 그랬죠. 공시법인데 법률이 몇 가지? 2가지. 첫 번째가 공간정보법, 또 하나가 등기법. 그래서 뭔가면 대부분 출제위원들이 이렇게 해요. 어떻게 하면은 2개를 묶어서 한 문제 낼 수 있을까? 걱정합니다. 그때 나오는 게 이제 지적과 등기의 비교 파트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가 지적과 등기의 비교. 이렇게. 마지막 6번째 이제 그러면 그 제일 뒤에 하면 이제 현재 법률에 용어가 정의가 쭉 돼 있어요. 용어 정의라는 파트 있습니다. 자, 법상 용어 정의. 법상의 용어 정의.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6개 파트인데 일단 시험 문제는 여기가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정의. 자, 한번 보세요. 사회생활 하실 때 혹시 공간정보법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아마 거의 못 들었을 거예요. 경감 이게 우리 흔히 생활에서 쓰는 법이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용어 정의가 이제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요 용어 정의는 반드시 이제 겨우 계셔야 돼요. 이렇게 거기 계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나머지들은 기본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 뜻 한번 쭉 보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총칙 파트는 막 열심히 막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읽어보시고 용어 뜻을 알고 계시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 용어 정의 여기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설명 쭉 드릴게요. 보시면 첫 번째 이제 지적의 의 나오겠죠. 자, 지적의 의 이렇게 하세요. 이 지적의 의는 막 비중 많이 두지 마시고요. 자, 한번 떠올리세요. 앞으로 지적이란 말은 뭔가 하면 토지에 관한 장부예요. 우리 호적 그러죠? 토지는 지적입니다. 이렇게. 자, 보시면 이제 그래서 지적의 의 단어가 3개 나와야죠. 이렇게. 지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 3가지예요. 자, 지적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하세요. 자, 토지를 그다음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하는 것. 요게 지적이에요. 이렇게.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한다. 또 하나 물어봐야죠. 자, 그러면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데 요 토지 등록은 누가 합니까? 토지의 등록, 지적 공부의 등록. 요거는 이제 지적 소관청이 해야죠. 자, 근데 이게 원칙은 국장이 하는 거예요. 원칙은 국토교통부 장관.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국의 모든 토지를 등록을 다 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죠. 누구? 소관청에 유입했다. 이렇게 소관청. 또 이제 그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는데 지적공부에 등록을 막 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법률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지켜야죠. 그게 이제 법정 절차. 이렇게. 또 하나 토지인데 그러면 자, 지적공부에다가 자, 토지에 어떤 사항을 등록한다. 토지에 뭐? 그게 이제 2가지. 첫 번째가 토지의 표시. 이렇게. 또 하나 이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 그래서 요거를 묶으면 지적의 의예요. 이렇게. 자, 보세요. 자, 토지에 대하여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법정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에 지적소관청이 등록하는 것. 이게 지적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외우지 마세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서 가장 기본 단어가 3가지예요. 토지, 지적공부, 등록. 그래서 우리 그 교재 보시죠? 교재 보시면 16페이지. 자, 지적의 의 나와 있고요. 그 밑에 지적의 3요소 돼 있죠. 3개예요. 등록객체가 토지. 2번째가 이제 등록공부는 지적공부. 3번째 등록. 그래서 요 3단어. 3단어가 이제 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딱 자르세요. 근데 추가해서 하나 더 여기. 자, 등록은 누가 한다? 원칙은 국장이죠. 근데 문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토지를 등록을 다 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지. 누구에게?
지적소관청에 유임했다. 이렇게 떠올라야 될게.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 책으로 보시면 거기 16페이지 한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 자, 보세요. 자, 체크하세요. 자, 16페이지. 등록 획득하는 토지 첫 번째. 그 토지는 이렇게요. 바다 위에 있는 모든 영토예요. 바다 위에 있는 모든 토지 이렇게 전 국토. 두 번째가 이제 지적 공부. 지적 공부 좀 이따 이제 용어중에서 나올 거고요. 자, 등록. 그 등록은 3번 읽어보시고 그 3번에 2번 체크하세요. 우리 시험에 매년 뜨는 지문이에요. 들러리 지문. 자, 국토통보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해서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 기억 체크하세요. 첫 번째, 누가? 토지 등록은 누가? 그렇지. 국토통보 장관이. 어떤 토지? 그다음 모든 토지. 그다음에 또 토지의 뭐? 묶어서 토지의 표시. 여기서 묶으세요. 자,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묶어서 토지 표시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예요. 국장은 모든 토지에 토지 표시를 등록한다. 근데 문제는 자, 그거를 누구에게 유임했다? 지적소관청에. 그래서 그 다음 장 가시죠. 17페이지 가시면 그 기타 나와 있죠. 기타. 자, 체크하세요. 1번. 등록 주체는 자, 지적사무는 국가사무이므로 그다음 체크하세요. 국가기관 장으로서의 시장, 군수구청장이다. 국가기관 장으로서. 이 말이 포인트예요. 뭔가 하면 토지 등록은 원칙은 국장이에요. 근데 문제가 국장이 모든 토지를 등록을 다 할 수 있다? 그럴 수는 없다. 그 누구에게? 그렇지? 지적소관청이 유했죠. 근데 이 소관청은 지자체가 아니에요. 이때는 지자체가 아니고 국가기관 장으로서 그 말입니다. 국가사무를 대신 처리한다. 이렇게. 그다음 이제 그 등록 방법. 그 두 번째 줄 지적 측량과 토지 이동 조사를 실시돼 있죠. 이게 이제 법정 절차. 체크하세요. 지적 측량과 토지 이동 조사. 이렇게. 그다음 이제 등록 사항은 두 가지죠. 첫 번째 토지의 표시. 두 번째 소유자. 그래서 요게 의의예요. 자,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자, 할게요. 지적이 뭐냐? 이게 물으면 간단하게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이렇게 하세요. 등록은 누가 한다? 원칙은 국장인데 지적소관청이 이렇게. 그래서 이제 네 단어가 이제 가장 기본 단어입니다. 그래서 굳이 의의를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뭐 기본 용어니까 보시고. 그럼 두 번째 이제 법률의 목적. 자, 이제 법률의 목적인데 법률 1조예요. 자, 법률을 둔 이유가 뭐냐? 자, 보세요. 이제 여기가 이제 자, 현재 보시면 지금 법률이 이렇게 돼 있죠. 법률이 지금 명칭이 공간정보법 그랬죠. 근데 저게 그 전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법 이렇게 세 개였어요. 또 그 전에는 법이 측량법, 수로조사법, 지적법 세 개가 따로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 세 개가 똑같은 목적을 추구해요. 토지를 측량하자. 그래서 그걸 한 개로 묶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법률의 목적 첫 번째, 자,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측량과 관련된 기본법이니까. 그러면 측량을 하고 나면 일정한 결과가 나오죠. 그 결과는 어떻게? 두 번째,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 관리해야죠. 근데 거기 장부 또 하나 있죠. 부동산 종합 공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뭐 같이 새롭게 만드는 하나의 소리입니다. 이렇게 등록하고 보시면 첫 번째, 측량의 기준과 절차 정하고 두 번째,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한다. 자,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제 궁극의 목적이 세 가지예요.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국토의 효율적 관리.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그럼 또 하나 이제 해상교통의 안전. 마지막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법률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보세요. 자, 법률의 목적. 자, 첫 번째. 자, 측량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두 번째, 지적 공부에 등록 관리한다. 이게 이제 목적 중에서 하나의 수단이죠. 수단. 요걸 통해서 이제 법률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이 세 가지. 이렇게. 이 세 개가 이제 궁극적 목적. 첫 번째가 뭐다? 첫 번째, 국토의 효율적 관리. 이렇게 하나. 두 번째, 해상교통의 안전. 자, 해상교통 안전. 아까 이렇게 했어요. 지금은 공간정보법 그랬죠? 이게 그 전에는 이렇게 불렀어요. 이제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법. 수로조사라는 게 이거예요. 수로조사가 이제 바다나 하천을 측량해서 해도를 그리자. 이게 이제 해상교통 안전. 요거는 지적법하고 큰 관련은 없죠. 한번 읽어보시고 이렇게. 또 마지막에 이제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이제 궁극적 목적 그러면 두 가지예요. 여기 국토의 효율적 관리 하나. 또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한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요 파트는
과거에는 문제가 좀 나왔었어요. 과거에, 옛날에. 자, 이렇게 했었어요. 자, 보세요. 자, 18회 시험 때 이렇게 나왔죠. 자, 다음 중 자, 법률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1, 2, 3, 4, 5 딱 쓰고 여기 바꿔요. 국토의 효율적 개발 이렇게 내면 OX 그렇게 나오면 X예요. 왜? 뭔가 한번 봐요. 현재 우리가 지적법 그랬죠. 줄여서 지적하려면 이 토지가 현재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이 토지가 어떻게 쓰이고 있다 알려주면 뭐 국토법 또 이제 도시개발법에서 여기를 어떻게 개발해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여기가 언제나 관리란 말이 와야 돼. 개발 들어오면 틀린 표현입니다. 이렇게. 또 옛날 시험 문제 옛날 이렇게 하세요. 법률 1조에 규정된 입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것 1, 2, 3, 5 딱 쓰고 4번에 여기 싹 지우고 적어요. 싹 지우고 공공복리 증진 자 그렇게 나오면 몇 번? 그때는 4번이죠. 자 근데 공공복리 증진 좋은 말 아니? 왜 답이에요? 왜? 법률에 규정이 없죠.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내요. 뭔가 하면 옛날 시험 문제는 정답은 틀린 말, 나쁜 말을 줬죠. 근데 지금은 안 그래. 다 좋은 말을 줘요. 다 좋은 말을 주는데 이제 번지수가 틀린 거지. 이렇게. 그래서 구분하셔야 돼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법률의 목적 보셨고. 그래서 목적 하나 보시고. 그 책장 보시면 17페이지 입법 목적에서 5가지 쭉 체크하시고요. 거기 밑에 보시면 이번에 지적 제조 사업 돼 있죠. 요거는 근데 그 근거 법률이 원래 지적법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법률이 따로 있어요. 지적 제조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그래서 뭐 크게 시험 범위는 아니고 일단 1번만 하나 보시죠. 1번. 국토통보 장관은 토지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서 지적 제조 사업을 할 수 있다. 지적 제조 사업 무슨 뜻이에요? 지적 사업을 다시 한다. 현재 우리나라 지적 사업 다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체가 이제 국장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거 하나 읽어보시고 뭐 굳이 막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목적 파트 하나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4번에 이제 자 지적의 분류라고 돼 있죠. 요 분류 파트 요 보시고 요 분류 파트도 뭐 기본적으로 용어 뜻만 한번 보시고 막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지적의 분류 이렇게 분류. 자 뭔가 이제 다시 지적 제도를 분류합니다. 크게 이제 4개로 잘라요. 첫 번째 이제 역사적 발전 과정. 이거예요. 지적 제도가 어떤 과정으로 발전하는가. 하나,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하죠. 경계 표시 방법. 토지 경계를 어떻게 표시하는가.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세 번째가 이제 등록 차원에 따라서. 자, 토지 등록을 하는데 등록하는 차원이 어떻게 되는가. 등록 차원에 따라서 이렇게. 또 이제 네 번째는 등록 의무가 있냐 없냐. 등록 의무에 따라서 이렇게 4개를 자릅니다. 그래서 보시고 기본적인 용어니까 그냥 용어 뜻만 한번 보시면 돼. 자, 보세요. 첫 번째. 자, 역사적 발전 과정이죠. 자, 떠올리세요. 자, 지적이 뭐라고요? 지적?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랬죠. 그럼 보세요. 등록은 누가 했어요? 원칙은 국장인데 지적소관청이 했죠. 그럼 지적소관청이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왜 시켰어요? 지적공부로 뭐 하려고? 그렇지? 지적공부로 세금 거두려고. 첫 번째가 세지적 그럽니다. 이렇게. 세금 걷자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면 지적제도가 나온 큰 이유는 요거예요. 세금. 이렇게. 세금 걷자. 또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원래 목적은 세금입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18세기, 19세기에 왔어요. 이제 근대 국가. 그럼 이제 국가가 국민한테 세금 내라 그럽니다. 국민이 막 대들죠. 네가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돼요.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세금 거두려고 지적공부를 뒀다 겸요. 국민들이 호응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이유를 이제 살짝 바꿔야지. 국가가 지적공부를 왜 만들었다?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려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법지적. 그다음 이제 한 1960년대 이후에 새롭게 나와요. 미국의 학설이. 어떻게 지적제도라는 게 세금과 법 하나만 추구하냐. 이렇게. 세금과 법도 포함시키고 토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시키자. 거기 이렇게요. 묶어서 다목적 지적. 이렇게. 이렇게 3단계로 발전합니다. 이렇게. 자, 또 떠올려보세요. 첫 번째. 자, 세지적 그랬죠. 그러면 세지적이라는 말은 지적 공부로 세금 걷자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좀 이라서요. 토지 표식으로 뭐 있다 그랬어요?
토지 표시,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6가지. 여기서 자, 그러면 세지역제도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다? 면적 걷자, 뭐 따라서? 그렇지? 세금 걷자, 여기는 면적 따라서. 이렇게. 뭔가 하면 어차피 옛날 토지는 지목이 안 다양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그냥 면적이 가장 기본입니다. 이렇게. 면적 따라서 세금 걷자. 이렇게. 맞고. 그럼 또 이제 법지적 그래서요. 국민의 소유권 보호한다. 그럼 한번 보세요. 인접한 토지인데 이렇게. 여기는 갑의 토지, 을의 토지다. 그러면 갑과 을의 이제 소유권을 보호하려면 제일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제일 먼저 그렇지. 이렇게 경계가 나와야지. 경계가 정해지면 자르겠죠. 잘라서 갑의 거, 을의 거 이렇게. 그래서 이제 경계 때문에 나눠집니다. 그럼 법지적. 그럼 법지적 제도는 토지 표시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여기 이제 경계 중심 이렇게. 경계에 따라가자 그 말입니다. 그럼 이제 다목적은 이렇게 하세요. 다목적은 외우지는 마시고 흐름만 딱 잡으세요. 다목적이란 말은 세금과 법도 포함시키고 토지 관련되는 모든 정보를 종합시키자. 이렇게 불러요. 종합지적, 통합지적, 경제지적 이렇게 동의가 많습니다. 또 이제 교재 잠깐 보세요. 자 보시면 자 교재 18페이지 보시면 거기 다목적 지적 용어 쭉 나와 있죠. 보시면 되고요. 그 끝에 하나 체크하세요. 시설 지적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다목적 지적의 한 내용으로 상하수도, 전기, 전화, 가스 등 공공시설물을 집중 등록 관리하는 지적제도다. 이렇게. 용감은 이거예요. 우리 현재 보기에는 땅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아니죠. 지금 땅속으로는 무수히 많은 파이프라인이 막 지나가죠. 뭐 도시가스관, 상하수도 막 쭉 지나잖아요. 이런 지하시설물을 따로 이제 관리할 필요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하시설물을 따로 관리하자. 그게 이제 시설지적. 이 시설지적도 다목적이 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용어 딱 정의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명칭 비교. 그다음 이제 두 번째 경계 표시 방법. 요죠. 토지 경계 어떻게 표시하는가? 말 그대로 경계 표시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다시 두 가지. 여기는 이제 도해 지적이 있고, 그다음 이제 좌표 지적이 있다. 자, 도해 무슨 뜻? 경계를 그림으로 풀어놨다. 이게 이제 도해 지적. 자, 도면을 딱 보면 이렇게 경계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죠. 이게 도해 지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도면을 딱 보니까 경계를 한눈에 볼 수 있더라. 이게 도해 지적. 좌표 지적은 뭐예요? 좌표 지적은 이렇게 하죠. 자, 갑의 토지다. 그러면 여기다 점을 싹 찍어야죠. 경계점을 이렇게 찍어놓고 이 점들의 좌표를 구해서 좌표를 가지고 수학적 계산하자. 이게 좌표 지적. 이렇게. 명칭 보셔야지. 자, 그럼 또 보세요. 좌표 도해 지적. 도해 지적은 경계를 그림으로 그려놨죠. 도해 지적의 장점은 뭐예요? 장점? 도면을 딱 보니까 경계를 한눈에 알 수 있지. 시각적 파악이 용이하다. 그러면 단점은? 단점? 자, 보세요. 자, 도해 지적은 보세요. 이제 내 토지를 내 실제 크기가 똑같이 못 그리죠. 그러면 도면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해요? 도면 그릴 때는 토지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야지. 그걸 왜 그렇게 했잖아요. 축척이지, 축척. 자, 보세요. 그럼 축척이 500분의 1이다. 무슨 뜻?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500분의 1 이 말은 또 500분의 1을 줄였다 그러지 말고 무슨 뜻? 이거는 지도의 1cm는 500cm. 그러면 몇 미터? 이거는 5미터. 이 말이에요, 이렇게. 또 축척이 6000분의 1이래요. 6000분의 1 무슨 뜻? 이거는 지도의 1cm는 6000cm. 몇 미터? 60미터. 이거죠. 자, 보세요. 6000분의 1 이 말은 실제로 60미터가 지도에 얼마다? 1cm입니다. 그럼 봐요. 초등학교 운동장이 120m예요. 운동장 한 변이. 그러면 운동장을 6000분의 1로 딱 그리면 한 변은 몇 cm? 60m가 1cm니까 120m는 2cm예요. 운동장을 요만하게 딱 그렸더라. 요만하게. 그럼 문제가 내 토지를 똑같은 묘가 똑같은 비율로 똑같이 줄이기가 쉽다 어렵다. 줄이기 어렵다죠. 그러면 봐요. 문제는 여기 도해 지적. 요거는 단점이 뭐다? 정밀도가 떨어진다지. 그래서 정밀도를 어떻게 올릴까? 이제 그렇게 나온 게 좌표적이에요. 이렇게 해서 갑의 토지에 이렇게 좌표를 찍어서 저 좌표를 다 구하겠죠. 이제 좌표 가지고 이제 요 면적을 수학적 계산하자. 자, 그게 뭐다? 그게 좌표 지적. 그럼 좌표 지적 장점은 뭐다? 정확하겠죠. 근데 단점은 측량 새로 하니까 돈 많이 들겠죠. 또는 이제 좌표에 막 이상한 숫자가 쓰여 있어요.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보시고 여기서 요거 기억하세요.
도해지적, 좌표지적, 장단점 비교 뭐 정도는 뭐 모의고사에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용어쟁이 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다음 이제 등록 차원. 사실 여긴 다시 이제 잘라야죠. 여기 이제 2차원 지적이 있고, 그다음 이제 3차원 지적이 있다. 자, 등록 차원이에요. 자, 보세요. 자, 그럼 이제 2차원. 2차원이 요거예요. 우리가 흔히 보게 될 도면. 자, 도면을 딱 보면 토지를 이렇게 평면화시켰죠. 평면화. 여기 2차원 지적이에요. 동의어, 수평 지적, 평면 지적. 이렇게. 3차원은 뭔가 하면 여기다가 높이를 한번 나타내봐요. 높이. 높이까지.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런 거 봐요. 뉴스 보다 보면 왜 그런 거예요. 어디에 다리를 놓는다. 이렇게. 그러면 그 다리를 그래픽 처리해가지고요. 이렇게 실제는 좀 만들어서 위에서 옆에서 보여주죠. 실제는 것처럼. 그게 뭐다? 3차원. 이게 다른 말로 이제 공간 지적, 입체 지적. 우리나라는 뭐다? 2차원. 이렇게 아직까지. 자, 등록 의무. 다시 두 개. 요 이제 소극적 지적이 있고, 그다음 이제 적극적 지적이 있다. 소극, 적극 이렇게. 소극이란 말은 이제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국가가 억지로 해주더라. 소극적. 적극적은 공권력으로서 강제동하다. 적극적. 이렇게 보셨고, 자, 이렇게 하세요. 여기서 현재 우리나라 취하는 방식 한번 쭉 보고 가야죠. 첫 번째, 역사적 발전 과정. 세지적, 법지적, 다목적. 우리나라는 무슨 적을 취한다? 무슨 지적? 우리나라는 그렇지. 법지적 그래야지. 법지적. 여기잖아요. 여기. 앞에 보시면 1조에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소유권 보호 이바지하죠. 그래서 우리는 뭐다? 그렇지? 법지적 그래야 돼요. 자, 기억하세요. 누가 물어보면 법지적 그러세요. 근데 실질은 뭐다? 실질은 세지적. 자, 근데 보세요. 다 똑같아. 어느 나라나. 그러니까 지적 공부 가지고 뭐 하니까? 세금 걷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래서 기억하세요. 법상은 법지적. 실질은 뭐다? 세지적. 자, 그렇게 해야 지적법이 이해가 가요. 이렇게. 자, 두 번째, 경계표시항법. 원칙은 뭐다? 원칙은 도해지적. 이렇게. 예외적으로 좌표지적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예외적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등록 차원, 2차원, 3차원. 여기는 2차원. 이렇게. 또 등록 의무, 소극, 적극. 여기는 적극적. 지적은 토지 등록은 국가의 역할로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일단 지적이 분리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용어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막 외우거나 그러지 말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적어놔야죠. 자, 기본 이념. 요 기본 이념인데 다시 크게 이제 5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용어 뜻 꼭 보셔야 돼요. 용어 뜻 차원에서 첫 번째, 이제 지적 국정주의다. 자, 보시죠. 지적 국정주의 무슨 뜻? 말 그대로 지적에 관한 사항. 자, 지적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국가가 정하여 주자. 이게 지적 국정주의. 이렇게 보세요. 막 지목이요. 그 시군구별로 막 달라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전국적으로 같이 관리가 돼야지. 그래서 첫 번째예요. 지적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정하여 주자. 이게 지적 국정주의. 이렇게. 자, 두 번째가 지적 형식주의. 형식주의. 다른 말로 그렇게 해요. 지적 등록주의. 요거 이제 용어정이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형식주의, 등록주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효력 발생.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하세요. 다시요.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이렇게. 자, 뭔가 하면 현재 자, 이런 거 어때요? 의뢰 토지가 지목이 전이에요. 요걸 현재 자, 대로 쓰고 있어요. 자, 전을 대로 쓰고 있다. 그럼 이 토지는 의뢰 토지는 지목이 뭐다? 요거는 아직까지는 전이에요. 전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지목이 언제 대가 된다? 대로 등록된 때. 이렇게. 다시 여보세요. 자, 다시 묶어보세요. 자, 지적 관련되는 사항이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등록이라는 형식을 요한다. 언제나 등록한 대로 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것도 중요한 표현. 그럼 이제 세 번째, 지적 공개주의. 자, 지적 공개주의 무슨 뜻? 공개주의 말 그대로. 자, 지적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공개해줘라. 이렇게. 그거 보시고, 우리 교재 보시면 거기 지적 공개주의 실현 방법. 그 이제 3가지 나와 있죠. 체크하세요. 19페이지. 첫 번째가 이제 뭐 지적 공부 열람 또는 등본 교부. 자, 장부 보여주죠. 공개주의죠. 이렇게. 두 번째가 이제 성과 열람. 자, 성과가 서류예요. 그래서 지적 측량하고 나면 그 성과, 서류를 보여줍니다. 이렇게. 또 하나 이제 경계 보건 측량. 자, 보건 측량.
도면을 딱 보니까 경계 올라가 있죠. 근데 이 도면 가지고 토지 가면 경계가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럼 이제 경계를 복원시키려고 측량을 해야지. 뭐다? 그게 이제 경계 복원 측량. 경계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 공계주의 표현 그 세 가지 한번 보시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실질적 심사주의. 자, 이렇게 합니다. 현재 을이 지목이 전인데 대로 쓰고 있죠. 그 을은 뭘 할까요? 을은 이렇게 하죠. 소관청에 딱 가서 이제 지목 변경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하면 이렇게 하죠. 이제 보세요. 신청을 하고 나면 소관청은 을이 신청을 올 때는 일단 서류를 갖고 와야 돼요. 서류. 자, 서류 주면서 딱 했어. 이상 없어요. 그럼 이상 없으면 바로 바꿔줄 지목을? 아니죠. 소관청에서 몰래 나서 확인해야지. 오케이. 그럼 봐요. 그럼 소관청은 지금 을이 가지고는 서류 심사했고 몰래 나서 또 확인했죠. 묶어서 여기가 실질적 심사주의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명칭하세요. 또 이제 소관청에서 몰래 나가 확인한다. 이걸 그렇게 불러요. 토지 이동조사. 이렇게.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그래서 토지 이동조사. 이것도 실질적 심사주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그다음 다섯 번째. 직권 등록주의다. 이렇게. 토지 등록은 누구 역할? 토지의 등록은 국가가 해야지. 국가. 원칙은 국가인데 누구에게? 지정소관청에 유임했다. 이렇게. 그래서 보시고 이렇게 하세요. 법률의 기본 이념이죠. 다섯 가지예요. 또 앞글자 따가지고 또 지지지 실직 그러지 말고 한 개도 안 남아요. 여기는 묶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국형공 이렇게. 국형공 실직 이렇게. 국형공 실직. 그래서 이렇게 해요. 다섯 개 묶어서 지적의 5대 이념 그래요. 묶어서. 또 여기서 앞에 나온 세 개 묶어서 이렇게 해요. 묶어서 지적의 3대 이념 이렇게. 그래서 순서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순서를. 국형공 실직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보셨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지적과 등기의 비교죠. 자, 그거까지 볼게요. 자, 보시면 일단 그 박스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뭔가 하면 현재 우리 법률이 지금 공시법이고 법이 두 개죠. 공간정보법, 등기법. 그래서 두 개를 묶어서 문제를 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세요. 기능.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능은 지적제도의 기능은 토지에 대한 표시를 공시한다. 토지의 표시. 그럼 등기의 기능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틀리죠. 달라요. 이렇게. 좋고. 그럼 기본 이념, 뭐 국형공 실직 보시면 되고요. 이제 등기에서는 뭐 사적 자치다. 이 등기는 민법의 틀법이죠. 민법 원리가 똑같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민법 사항들입니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 칸 공부의 편제 똑같아요. 둘 다 리동별 지번순이고 물적 편성주의다. 물적 편성이란 말은 이제 물건이나 토지별로 장부를 따로따로 둔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물적 편성주의. 자, 등록 사항은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제 등록 필지수 체크하세요. 외우지는 말고 보세요. 등록 필지가 지적에서는 3,950만 필지죠. 근데 등기에서는 3,500만 필지예요. 그러면 지적과 등기에서 등록된 토지가 차이 발생 이유가 뭐다? 지적도 많잖아요. 그 차이가 바로 밑에 있어요. 밑에 자, 신청한 거.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죠. 등기는 신청주의예요. 뭔가 하면 자 보세요. 이번에 내가 바다를 메꿔서 토지를 처음 만들었다. 이 토지는 보세요. 대장은 없을 수가 없어요. 왜? 대장은 꼭 만들어야 돼요. 지적은 직권 등록주의니까. 근데 소유권 부여 등기는 안 할 수도 있어요. 왜? 등기는 신청주의니까 이렇게. 그래서 그거 체크해 놓으세요. 그 이유가 바로 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셨고. 그다음에 이제 추정력. 자, 추정력인데 이 추정력 엄밀히 그렇게 표현합니다. 권리 등기의 추정력. 권리 등기. 그렇기 때문에 지적제도에서는 지적은 표시 중심이니까 권리의 추정력이 없고. 그럼 이제 등기는 권리 중심이죠. 그러니까 추정력이 있고 이렇게. 그래서 그 두 개 중요합니다. 구분하세요. 추정력. 기억하세요. 추정력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세요. 권리의 추정력이다. 엄밀히 말하면. 그럼 대상. 자, 지적의 대상은 토지죠. 지적은 토지를 그랬으니까. 그래서 토지만이고. 그럼 이제 등기 대상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이니까 토지 및 건물. 근데 자, 모든 토지 건물 다 등기한다? 그건 아니에요. X고 흔히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 쓰세요. 사건의 목적에 한한다. 사건의 목적. 그 뭔가 하면 국가 소유의 토지나 건물은 등기를 안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박스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 추가합니다. 그 박스에 하나 그 옆에다 하나 쓰세요. 자, 그럼 현재 우리나라는 한 개 토지에 장부가 이제 두 개 있죠. 뭐와 뭐? 등기부도 있고 대장도 있다. 그러면 권리 관계는 뭐가 기준? 권리는 그렇지. 등기 중심이지. 권리니까. 토지 표시는 대장 이렇게. 뭔가 하면 장부가 이렇게 두 개 있어 우리나라는. 둘 다 살릴 필요가 있으니까
포인트를 따로 썼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뭐가 기준? 등기. 토지 표시는 대장. 자, 그러면 소유자가 이제 갑에서 자, 을로 바뀌었다. 그럼 소유자가 바뀌면 이때 을은 등기 먼저 바꿔요, 대장 먼저 바꿔요? 권리 파트니까 뭐 먼저? 등기 먼저. 이렇게 등기했다. 그러면 등기소가 소관청에다가 대장 소유자 을로 바꿔 알려줘야죠. 요게 뭐다? 요게 자, 기하세요. 명칭 중에요. 요게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예요. 명칭이 가세요. 이렇게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자, 통지가 오면 원칙은 소유자를 바꿔줍니다. 이렇게 하나 첫 번째고. 자, 두 번째는 토지 표시는 뭐가 중심? 토지 표시는 대장이죠. 자, 그럼 표시 바뀌면 토지 표시 대장 먼저 등기 먼저? 대장 먼저. 대장 바꿨다. 그러면 등기소가 토지 표시 바뀐 거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죠? 그럼 이때는 알려줘야지. 소관청에서 그 알립니다. 등기부에 있는 토지 표시 바뀌는 걸 알려줘요. 요게 뭐다? 요게 등기 촉탁. 그래서 이제 기억하세요. 두 가지예요. 이렇게. 첫 번째가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하나. 명칭. 두 번째가 이제 등기 촉탁. 이 두 개가 이제 두 개로서 대장과 등기의 불일치를 해결합니다. 이렇게. 명칭이 가세요. 명칭. 그래서 다시요. 권리는 뭐가 중심? 등기부. 토지 표시는 대장. 요거는 꼭 기억하고 계세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여기 보시면 자, 총칙 파트에서 5번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세요. 요런 내용들은 지적에서 기본적인 용어들이에요.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용어 정의부터. 그래서 일단 그 가장 기본되는 사항들 자꾸 확인하시고 막 암기에 너무 치중하지 마세요. 어차피 암기로서 해결될 수 있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렇게.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